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마더 테레사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헤어지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구단과 감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콘테 감독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결국 경질한 가운데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로 구단과 결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11월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던 콘테 감독은 1년 4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구단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남은 시즌 감독 대행을 맡고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수석 코치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2021-2022 시즌 초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체제에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를 4개월 만에 경질하고 콘테 감독을 앉혔는데 첼시와 유벤투스 그리고 인터 밀란 등을 이끌며 여러 차례 우승을 이끈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첫 시즌 리그를 4위로 마치며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히샤를리송과 이반 페리시치 등을 새로 영입한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은 리그에서 15승 3무 9패로 승점 49점을 쌓아 4위를 달리며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FA컵과 리그컵 등에서 모두 탈락해 사실상 무관이 확정되며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2007-2008 시즌 리그컵 우승을 끝으로 어느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기 직전 경기에서 최하위 사우샘프턴과의 28라운드에서 3대3으로 비기며 리그 4위 경쟁마저 위태로워진 상황은 결국 구단의 경질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은 경질설에 힘을 실었는데 당시 콘테 감독은 팀이 3대1로 앞서다가 막판에 무너진 데 대해 문제는 우리가 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며 이기적인 선수들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선수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경기하지 않고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경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20년 동안 구단주가 있었지만 왜 아무것도 얻지 못했냐고 선수들과 구단을 싸잡아 지적했습니다. 결국 콘테는 올 여름까지이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에버턴과 리그 원정 경기부터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을 전망입니다. 스텔리니는 콘테 감독이 지난달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사령탑 역할을 대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자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마음이 뜬지 이미 오래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콘테 감독이 담낭 제거 수술로 이탈리아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기 전부터 팀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의견에 뒷받침이 될 만한 보도를 전했는데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주세페 베르고미가 콘테의 토트넘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르고미는 인터 밀란의 전설적인 수비수로 이탈리아 대표팀 소속으로는 1982 스페인 월드컵 우승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풋볼 이탈리아 보도에 따르면 베르고미는 콘테가 패배 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베르고미가 언급한 패배는 콘테 감독이 담낭 제거 수술 이후 지휘한 챔피언스리그 16강 AC 밀란과의 1차전이었는데 당시 토트넘은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치러진 1차전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베르고미는 경기 후 상황을 회상하며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등을 두드리고 모두에게 인사를 했고 정말 편안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평소에 그와 달랐다며 패배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지 않은 콘테 감독의 모습이 의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패배 이후 소속팀 토트넘과 런던에 복귀하는 것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추가 휴식을 취한 후 팀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여러 매체에서는 콘테 감독의 이탈리아 휴식에 대해 그가 토트넘에서 생활에 이미 마음이 뜬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지만 콘테 감독이 팀에 복귀하며 해당 논란은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베르고미의 폭로로 콘테 감독이 실제로 패배 이후 이탈리아로 복귀하여 토트넘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과의 동행을 마무리 지으며 유럽에서는 많은 팀이 그를 차기 감독으로 노리는 가운데 그가 토트넘과의 여정 막판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를 선임하려는 팀들도 고민이 커지리라 예상되고 있기에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테가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콘테에게 화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그건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 재임 시절 내내 돈을 쓰지 않는다며 구단을 압박했습니다. 우승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선 이적 시장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테 감독이 언제든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고 토트넘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콘테 감독의 모순을 발견해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역대 토트넘 감독 중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인데 실제로 유럽 축구계에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콘테 감독 재임 기간 동안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시즌엔 대한 쿨루셉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비롯해 에메르송 로얄과 브리안 힐 등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선 에버턴 핵심 공격수이자 브라질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히샬리송과
지난 시즌 세리에 A 베스트 11 수비수에 빛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완전 영입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지출한 금액은 1억 9,200만 파운드로 같은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첼시가 6억 170만 파운드로 가장 많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인수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2억 6,430만 파운드로 2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억 2,740만 파운드로 3위, 그리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1억 9,415만 파운드로 4위입니다. 콘테 감독이 있는 동안 토트넘은 리버풀보다 더 지출이 많았는데 리버풀은 1억 8,550만 파운드로 5위입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주목하는 정보는 콘테 감독 이전 토트넘 감독들과 비교인데 콘테 감독 재임 기간 동안 토트넘 구단이 기록한 순지출은 1억 1,560만 파운드로 역대 감독 중 가장 많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으로 토트넘 감독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순지출이 1억 930만 파운드로 콘테 감독에게 뒤진 2위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이 지출한 것에 대한 가치를 얻지 못했으며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게 또 다시 무관을 선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팬들과 구단의 미움을 받던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자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을 찾아 나섰습니다. 감독 후보만 무려 10명으로 토트넘은 이미 새 사령탑 후보로 많은 감독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축구 매체 풋볼 365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헤어진 후 그를 대체할 후보자를 10명이나 추려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된 율리안 나겔스만을 필두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도 토트넘은 나겔스만에 대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다른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나겔스만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11월 토트넘에서 경질된 포체티노 전 감독도 유력 후보인데 데일리 메일은 레비 회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수적인 성향의 감독을 데려온 토트넘이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위해 루이스 엘리케 전 스페인 감독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바르셀로나 감독직에서 내려온 후로는 클럽 경험이 없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콘테가 떠나고 새로운 감독 후보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팬들은 콘테볼에서 이제 해방이라며 콘테 경질을 반기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데일리스타는 토트넘과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결별이 결정된 날 이와 관련된 반응을 전했는데 이 매체에 따르면 팬들은 콘테식 전술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해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한 팬은 콘테볼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며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콘테볼로부터 해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현지 팬들도 콘테 전 감독 체제에서 두 공격수가 날개를 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인 손흥민은 올 시즌 6골에 그치고 있고 올 시즌 6천만 파운드에 입단한 히샬리송은 부상 여파로 아직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테가 떠나 웃음 짓고 있는 팬들과 선수들이 있는 반면 콘테가 떠나 슬픈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페리시치입니다. 페리시치는 현재 갈 곳을 잃었습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경질한 가운데 콘테 감독이 영입한 페리시치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전담 기자인 알레스데어 골드는 올 시즌 현재까지 토트넘 선수들의 활약상을 평가했는데 신입생 페리시치의 수비력과 경기 속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4살인 페리시치는 분명 지금까지 모든 리그에 적응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며 평점 6점을 매겼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번 시즌 측면 공격수로 주로 뛰었던 페리시치를 영입해 왼쪽 윙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도 3백 전술을 사용했는데 왼쪽 윙백 포지션에 세르히오 레길론과 라이언 세세뇽이 있었지만 이들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는 선수를 원했습니다. 페리시치는 3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콘테 감독의 전술을 잘 알고 있는 페리시치는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지만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위치가 겹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윙백 포지션에 필요한 기동성도 아쉬웠습니다. 최근 콘테 감독의 거취와 맞물려 페리시치 역시 다음 사령탑의 전술 스타일에 따라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과연 콘테의 경질이 토트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영입에도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콘테의 경질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인맥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콘테가 무슨 약점이 잡혀 페리시치를 저렇게 아꼈는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최대 피해자는 누가 뭐라 해도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콘테의 전술 문제라는 건 이번 대표팀 경기에서 바로 증명됐습니다. 콘테는 손흥민의 강점만 못 살린 게 아닙니다. 페리시치를 위한 크로스 전술을 극대화하면서 역습을 삭제시키고 팀 전체의 경기력마저 떨어지며 공격과 수비에서 전체적으로 망해버린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콘테의 전술을 보면서 레비도 선수 영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다음 시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술적인 역할을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완전한 전술적인 실패로 콘테의 전술적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감독이 경질되면 코치진도 떠나는데 스텔리니가 감독 대행하는 건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라 나머지 시즌도 솔직히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시즌 다 끝날 때까지는 이름값이 있는 감독을 못 잡을 가능성이 크고 케인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날 것으로 보이기에 손흥민 선수도 빨리 다른 팀으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전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는 좋은 감독을 만나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